나 지금부터 질문 들어온 3-3번서부터 할게. 그지? 3-3번 문제를 봤더니요. 1, 2, 3, 4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내가 4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 누구만 중복을 허용을 한대요? 3-3번은 1과 2만 중복을 허용을 한대. 중복을 허용을 하고 3과 4는 사용을 하면 한 번만 쓰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 뜻이야. 그치? 1과 2만 중복을 허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수? 4자리 숫자 찾아주세요. 였던 거지, 그치?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1과 2와 3과 4인데 1과 2만 중복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나는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 4자리 숫자를 1과 2만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랑 1과 2를 중복을 허용해서 사용한 숫자에 누구 하나 추가시킬 거냐면 3 또는 4. 3 또는 4가 한 번만 쓰일 경우요. 한 번만 쓰일 경우요. 3, 4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중복 못하는 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복 못하는 3 또는 4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어떻게 3과 4를 모두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 3과 4를 모두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 사용해서 요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려고. 그러면 아이들 봐. 1과 2만 중복을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3과 4 사용을 안 해. 즉 1 또는 2로만 4자리 정수 만드는 가지수야. 몇 가지 나오니? 1과 2만 사용을 한다면 1과 또는 1 또는 2만 사용을 한다면 얘는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되겠지, 그치? 왜? 1, 2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두 가지니까 2에 4승까지 만들 수 있겠구나. 여기서 몇 가지? 16개의 숫자 만들 수 있겠지, 그치? 4자리 정수요. 그러면 이제 1과 2의 3 또는 4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3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4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네모에 올 수 있는 숫자부터 선택을 하자고. 그럼 얘는 2개 중에 숫자 하나 선택을 해 놓으시면 한 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중에 한 자리는 그럼 이 네모 자리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왜? 얘는 중복 허용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요, 이 네모 자리부터 선택이야. 네모 자리부터. 그럼 이 네모가 여기 내가 3이라고 넣는다면 3이 갈 수 있는 위치부터 선정하라고. 그럼 3이 갈 수 있는 위치는 몇 자리? 4자리 중에 한 자리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 4군데 중에 한 군데에다가 3을 내가 이렇게 위치를 시켰다 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빈칸들은 누구로 채워주시면 돼? 나머지 빈칸들은 1 또는 2로만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2가지 올 수 있고, 여기도 2가지 올 수 있고, 여기도 2가지 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와 너를 다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3 또는 4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가지 숫자 개수 되겠구나. 이해돼요?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제 3과 4를 모두 사용을 할 거니까요. 3과 4를 모두 사용을 할 때는 선택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3과 4의 위치부터 선택을 할 거거든. 3과 4부터 나열시키는 거야. 그럼 3과 4는 3, 4 오는 경우랑 4, 3 오는 경우는 같아, 달라? 여기 3 오고 4 오는 경우랑 여기 4 오고 3 오는 경우 같은 자리더라도 같은 수 다른 수 다른 수다 보니까요. 나는 3과 4를 먼저요. 이 4군데 중에 2군데 3과 4를 나열을 시킬 거라고. 요거는 3과 4를 나열하는 바지수야. 나열. 그래서 내가 3을 여기다 써놓고 4를 여기다 써놨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빈칸들은 누구로만 채우면 돼? 1 또는 2로 채우면 되겠지, 그치? 그럼
나머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두 가지 되는구나. 돼요? 그러면 얘랑 겹치는 숫자 있을까? 겹치는 숫자 없겠지? 그치? 그럼 1번 가지수, 2번 가지수, 3번 가지수를 다 뭐 해주시기만 하면 돼? 더해주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숫자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거니 얘들 중에 한 개만 사용할 거니 얘들을 다 사용할 거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경우를 나눠주셔야 된다. 오케이? 근데 중복되는 숫자보다는 안 되는 숫자로 채우는 게 더 낫겠죠? 참고로 나 답까지는 안 내주는데 답은 너네가 내. 이게 3-3번 이거 다면 4-3번은요 이제 내가 말했지 함수가 킬러로 나올 거라고. 그치? 함수가 점점 킬러화 될 거기 때문에 함수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조건마다 만족시키면서 직접 찾아야 되는 문제들도 많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가면서. 근데 4-3번도 함수 문제인데 x 누구에서요? 1, 2, 3에서 y로 간대. y 어디로요? 0, 1, 2, 3, 4까지로 간대. 0, 1, 2, 3, 4로 가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 자 봐. 조건이 누구냐면 f1, f2, f3이 0이 됐으면 좋겠어.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들어 3개의 함수값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요? 뭔 뜻이요? 그렇지. F1값 또는 F2값 또는 F3값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럼 이 조건은 무슨 의미랑 똑같은 조건인 거냐면 F1이 0이 거나 F2가 0이 거나 F3이 0이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적어도 문제잖아. 뭐 써? 얘는 이 말은 적어도 하나는 함수값이 누가 돼야 돼? 함수값이 0이 돼야 돼 라는 뜻. 그럼 우리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었다? 적어도 문제는 뭘로 풀기로 했었다? 여사건 이용하자. 어떻게 해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내가 여기서 x에서 y로 대응시킬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누구만 빼면 되느냐? 얘네 곱해서 절대로 0 안 되는 애들이야. 왜? 얘네 곱해서 절대로 0이 아니란 얘기는 F1도 0이 아니고 F2도 0이 아니고 F3도 0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F1도 0이 아니고 F2도 0이 아니고 F3도 0으로 대응되지 않는 함수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라고. 맞아?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 우리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어제?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얘 몇 군데? 1은? 5군데. 2도? 5군데. 3도? 5군데. 그치? 5개의 정의역이 갈 수 있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쵸? 이게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그럼 F1 0 못 가? 0 안 돼? 그럼 F1이 0을 못 가니까요. F2도 0 못 가지. F3도 0 못 가지. 그러면 요거 가지수는 0이라는 공역의 원소를 아예 없애놓고 대응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이게 몇 군데? 4군데. 너도 4군데. 너도 4군데. 4 곱하기 4 곱하기 4 뺀 가지수가 바로 곱해서 0 되는 경우의 수. 돼요? 그럼 적어도 하나는 0 나오겠지? 그치? 모두 안 나오는 경우 빼버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찾기. 5-2번은요? 5-2번은 지금 7개의 숫자가 있는데 7개의 숫자가 어떻게 했냐면 1, 2개, 2, 2개, 3, 3개 1,
2개, 2, 2개, 3, 3개 이렇게 있어. 그치? 얘를 1열로 나열하는데 맨 앞에는 1이 오고 맨 뒤에는 3이 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나열하는데 맨 앞에는 1이 온대. 맨 앞에는 1이 온대. 근데 맨 뒤에는 누가 오면 안 된대? 3이 오면 안 된대. 3이 오면 안 된대요. 그럼 맨 뒤에 올 수 있는 수는 누구거나 누구? 1 또는? 얘는 이거 경우 나누셔야 돼. 올 수 있는 경우. 그러면 맨 앞에는 1이 오고 맨 뒤에는 3이 오지 않는 경우는 맨 앞에 1 고정시키고 맨 뒤에도 1 고정시키면 되지 않나? 그쵸? 3 안 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남은 숫자 1 썼고 1 썼으니까 남은 숫자 몇 개? 5개를 안에서 나열시키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남은 숫자 2, 2개에 3, 3개가 남아서 이것만 나열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보니 이거 나열할 때 5개를 나누는데 2, 2개 있고 3은 3개 있어. 이렇게 가지수 구해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푸시면 된다? 두 번째는 1은 고정시켜놓고 여기는 이번엔 2가 고정이 될 때겠지, 그치? 요거 경우를 나누는 이유가 이제 이 풀이법에 있었던 거야. 여기 2를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제 이 중간에 나열시켜야 되는 5개의 숫자 구성이 바뀌어서, 그쵸? 그러면 여기 2 하나 쓸 거잖아. 1 하나 쓸 거고 2 하나 쓸 거면 이제 남은 숫자는 누구? 1 1개, 2 1개, 3, 3개 남아서 얘들을 나열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우를 1과 2로 고정시켜가면서 나누기요. 그럼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지수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근데 같은 거 3만 몇 개 있어? 3개 있었어. 그럼 더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네 둘이 뭐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러면 1번 가지수와 2번 가지수를 더 해주시면 앞에 1 고정되고 맨 마지막엔 3이 오지 않는 숫자 나열 개수 찾을 수 있겠고요. 5-3번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음료수 A, B, C가 있다. A는 몇 개? 3개 있어. A는 3개 있고요. B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C는 1개가 있거든. C는 1개가 있거든. 근데 6개의 음료수를 몇 사람에게 5명의 학생이 몇 개씩, 1개씩 마시는 방법. 5명의 학생이 6개의 음료수를 1개씩 마시는 방법이야. 마시는 방법이야. 그러면 지금 A 3개 있고 B 2개 있고 C 하나 있으니까 이 5명의 학생에게 음료수를 1명씩 나눠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지. 왜? 나 A 3개랑 B 2개만 5명한테 나눠줘도 되잖아. 그치? C 안 주고 C 음료수 안 주고, 그죠? 근데 A 3개에 B 하나에 C 하나 줘도 되는 거죠. 맞아요? A 2개에 B 2개에 C 하나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치? 2개 하나 줘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A를 두 병을 5사람 중에 3사람에게 나눠주니 A를 3병을 나눠주니는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그럼 걔들이 케이스가 되는 거야. 일단 5개 선택부터 할까? 5명한테 나눠줄 거니까 1명씩 어떻게 5개를 나눠주는 가지수. A 3병 줄 때, B 2병 주는 거고요. 그죠? A 3병 줄 때, B 1병에 C 1병 주는 경우야. 그죠? 됐니? 이제 A 몇 병으로 줄일 거야? 2병으로 줄일 거야. A 2병에 B 2병에 C 1병 주는 가지수야. 더 있게 없게? 없어요. 이거 나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왜? 같은 음료수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 A를 3명을 내가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한테 나눠줄 때 A를 1번, 3번, 4번 주는 거나 3번, 1번, 4번 주는 거나 이 A를 나눠줄 때 순서는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럼 A, B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A 3개에 B 2개 그냥 나열만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만 시켜주시면 돼. 3개, 2개. 그럼 전체 5개를 나열하는데 A 같은 거 3개 있고 B 같은 거 2개 있어. 그럼 얘들도 계산 가능할까요? 그럼 이거 싹 다 더해? 더해. 돼요? 그래서 경우수는 이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되니? 여기까지 정리. 하시면 이제 6번서부터 6번은 우리 어제 설명해줬던 거지. 그치? 8번까지는 다 설명한 거지. 네.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요 6번부터 8번까지 다시 2번들 있죠? 표현 바꾸기 문제들 요거 먼저 풀어보고서는 이제 원순열 들어갈게요. 거기 3-2번처럼 이제 내가 최단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최단거리를 구해야 돼. 여기 하나 더 할까? 이렇게 최단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대각선이 생겨버리면요 최단거리라는 건 뭔 뜻이야? 가장 짧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인 거지, 그치? 짧게 이동하다 보니까요 이 A라는 점에서 만약에 내가 B라는 점까지 갈 건데 가장 짧은 길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얘처럼 중간에 갑자기 대각선 길이 나온다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에는요 반드시 이 대각선 길이 꼭 지나야 되는 길로 바뀌는 거야. 지나야 해. 왜? 이렇게 두 칸에 한 칸 가는 것보다는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짧으니까. 그치? 우리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두변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합보다 더 길어야 되니까. 그쵸? 그럼 얘는 꼭 지나야 할 길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들을 다시 설정을 해놓는 거야. 이 점 지나려면 요 점 꼭 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점의 끝점인 이 점으로 도착을 하겠지. 지나면. 그죠? 그럼 이 점까지만 가주시면 되는 거야. A에서. Q에서는 요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길이 있을 때는 A에서 P 가고 Q로 지난 후에 Q에서 바로 B로 가는 요 경로로 갈 때가 가장 짧은 길이 되는구나. 단 P에서 Q로 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로 고정? 한 가지로 고정. 이 대각선 길로.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가지수는요. A에서 P까지를 이 직사각형의 꼭지점으로 잡은 여기에서 그럼 길수만 찾으면 돼. 이 초록색에서만. 그럼 얘는 온전한 직사각형 아니야?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수열 A 하나에 B 2개 나열시키면 되는구나. A에서 P까지 갈 수 있는 건 A 하나에 B 2개에 나열하기. 그럼 이제 Q에서 B로 가는 것도 이 초록색 직사각형 안에서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A 하나 B 하나인 거잖아. 그치? A 하나 B 하나야. 나열 이거 곱해주시기만 하면 이거 1로 고정된 거고 이게 최단거리. 다른 데는 찾을 필요가 없어. 못 가. 다른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최단거리 아니야. 더 멀리 돌아가는 거야. 멀리 돌아가는 거라서 얘들처럼 중간에 대각선길 있으면 대각선의 시작점까지 오고 대각선의 끝점에서 마지막 도착점까지 가는 길수들만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기. 오케이? 이렇게 찾아주세요. 이게 아마 3-2번의 2번 문제일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다 이거 합치라 그랬더니 여기까지 다 이러고 있어서 다 이거 하고 있어서 여기 2, 3, 4, 5 여기 안 가도 되는 길까지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경로부터 완성해 놓으신 후에
찾아주시면 되는 게 이제 이런 최단 경로와는 문제.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유형이야. 여러 가지 순열에서의 마지막이자. 이게 RPM에서는 처음에 나와요. RPM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원순열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원순열이라고 하냐면 순열은 순열이야. 순열은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순서대로. 그치? 일렬로 서로 다른 앵겔을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었다면 원순열은요. 원 모양으로 원형 탁자에 나열하는 걸 원순열이라고 해요. 그 아이들아 원의 특징. 원의 특징은요. 그래서 내가 나름 원으로 만들어놨고 나 맨날 이거 종이 접기 하거든? 종이 찍기? 원은요. 회전을 시켰을 때 모양이 변하게 안 변하게? 회전을 시켰을 때 모양이 변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원순열의 핵심은요. 회전이야. 회전해서 같은 경우들은 한 가지로 봅니다. 이게 원순열의 핵심이야. 원순열이란 다시요. 기본적으로 누구? 서로 다른 앵겔을 원형 탁자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뭐라고요?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본다. 원형 탁자에 나열을 하다 보니까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본다. 한 가지로 처리를 할 거라고. 이게 이제 원순열의 가장 큰 핵심이자 가장 어려워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한 가지로 본다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5명의 학생을 원형 탁자에 나열을 했으면 좋겠어.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 5명의 학생을 원형 탁자에 나열할 거야. 그럼 이렇게 원탁에 5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5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여기에다가 5명을 앉히는 가지수를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원순열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원순열의 가지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저 5명을 그냥 일렬로 먼저 나열한 후에 이 나열한 순서를 나는 반시계 방향 기준으로 잡거든.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앉힐 거야. 만약에 5명의 숫자를 내가 사람을 1번 앉히고 여기다 2번 앉히고 3번 앉히고 4번 앉히고 5번을 앉혔다고 해봐. 1번 앉히고 2번 앉히고 3번 앉히고 4번 앉히고 5번을 앉혔어. 즉 5팩으로 먼저 앉혔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요 어떻게 앉힐 거냐면 1번을 여기다 앉히고 2번을 앉히고 여기다 3번 앉히고 4번 앉히고 5번 앉히는 경우랑 어떻게 되게? 여기가 1 노랭이 잘 보이는 거. 1번 앉혔어. 첫 자리야. 이게 처음에 앉힌 순서 5였어. 근데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이번엔 요 자리부터 시계 방향으로 앉힌 거야. 이 자리부터. 그러면 처음에 앉혔던 자리요. 회전시키면 두 번째 앉힌 자리랑 겹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한 가지로 보겠다는 얘기야. 원순열. 그럼 내가 만약에 1번의 위치를 요 자리부터 앉혔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요렇게 앉히는 경우도 처음에 앉혔던 요 1번, 2번, 3번, 4번, 5번과 어떻게 되니? 내가 너를 요렇게 회전시키면 또 겹치겠지. 그러면 지금 앉히는 이 가지 수는 죄다 한 가지 경우로 보겠다는 얘기야. 한 가지 경우로. 그러면 어떤 것도 겹치기가 될까요? 어떻게 앉히는 것도. 1번을 이제 어디에 앉히는 거? 여기 앉히고요. 먼저 2번 여기 앉히고 3번 여기 앉히고 4번 여기 앉히고 5번 여기 앉히는 것도 내가 처음에 앉혔던 애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처음과 겹쳐지는 거지. 그치? 위치 변화 없잖아. 회전해서 일치시킬 수 있는 거죠. 맞니? 그러면 이렇게 앉히면 1번을 내가 만약에
만약에 요 자리에 앉히면 2번 앉히고 3번 앉히고 4번 앉히고 5번을 앉히면 역시나 얘도 회전해서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위치에 앉았던 거랑 같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봐봐. 나는 이 5명의 학생을 먼저 5명의 학생을 원탁에 나열을 했었거든? 근데 몇 가지 경우가 겹치게 되니?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게 되니? 몇 가지 경우가? 1번을 이 위치에 있든 요거 한 가지. 1번 이 위치에 있을 때, 1번 이 위치에 있을 때, 1번 이 위치에 있을 때, 그치? 1번 이 위치에 있을 때 몇 가지? 5가지 자릿수만큼 겹치기가 생길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겹친 만큼 뭐 해주시기만 하면 되게 나눠주시기만 하면 이게 원형 탁자에 나열하는 원수열의 가지수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5팩을 5로 나누면 누가 되게요?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그치? 하나 항상 작은 가지수만큼 나오는 게 기본 원수열 가지수야. 기본. 뭐야? 그러다 보니 이 원수열이요. 서로 다른 n명을 원형 탁자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느냐면 항상 얘들은요. n-1 팩토리얼만큼 항상 n개만큼 겹쳐 회전시켜서 일치시킬 수가 있어. 였기 때문에 가지수는 요게 기본이라는 거. 이게 원수열의 가지수가 기본. 근데 원수열은 지금 봐. 원리를 설명할 때는 회전에서 일치되는 경우의 수를 나는 싹 다 뭐 할게? 나눠줬지, 그치? 근데 회전에서 일치되는 경우의 수가 내가 만약에 1열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나열시킨 애들은 1번 자리를 6이냐 각 위치마다 같은 방향으로 배열했을 때가 겹치는 경우의 수였었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원수열은 아까도 말했듯이 회전성이 문제의 핵심이거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들은 이게 5가지가 나오든 10가지가 나오든 한 가지로 보겠습니다가 핵심이다 보니까요. 그 회전성만 깨지면 회전을 못 시키게 만들어 버리면 그냥 순열이랑 같아져. 왜? 회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원순열의 가지수는요. 어떤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냐면 나는 이거 못받기라고 표현하거든. 못받기. 기억이냐 쌍기억이냐 받다 할 때. 그러면 나 지금 이 회전에서 겹치는 걸 이렇게 나눈 가지수를 이제부터 찾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원형 탁자에다가 내가 5명을 앉힐 거야. 5명을 앉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앉히는 거랑 1번, 2번, 3번, 4번, 5번 앉혀버리면 회전된다 그랬지, 그치? 회전돼서 겹치는 경우들 싹 다 나눠버려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요. 원수열 풀 때요. 어떻게 풀 거냐면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어떻게 회전을 해서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든 저렇게 회전을 하든 요 위치를 고정시킬 거야. 못을 딱 박아볼 거야. 고정. 얘는 무조건 고정. 특정한 사람에게. 참고로 특정한이라는 표현은요. 선택 안 해요. 그 자리는 무조건 내 자리. 6인 내 자리. 고정. 회전시켰을 때 회전시키면 내가 여기 앉더라도 나는 회전시켜서 꼭 이 자리 올 거야 라는 뜻이야. 회전시켜서 여기 오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원순열에서 이 한 자리를 딱 고정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못이 딱 박혔거든. 얘 못이 여기 박힌 거거든. 이제 중심이 여기 박힌 거거든. 회전 되게 안 되게. 회전 안 돼. 회전 안 되겠지, 그치? 회전 안 되지? 그치? 못 박아놨으니까 회전 안 되지? 그러면 남은 몇 사람만? 남은 4사람은 못 박는 순간 그냥 순열로 처리해 주시면 돼. 그냥 순열로. 그럼 내가 여기 한 사람 딱 고정시켜 놓으면 남은 4사람만 남은 자리에 나열시키기만 하면 원형 탁자에 앉히고 끝. OCL 한다 안 한다? OCL 안 해. 여기는 무조건 내 자리야. 너네 뭐다?
5명 중에 여기는 무조건 내 자리, 특정한 사람의 자리라고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 가면서도 푸실 수 있으셔야 돼. 왜? 회전성만 깨지면 원순열은 그냥 순열이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순열이 어렵게 문제를 낼라 치면 진짜 어려워지거든. 이게 수능에서도 킬러로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 응? 그래서 고1은 빠졌어. 근데 이거 빠지는 대신에 고1 친구들은 저기가 들어왔어. 통계 파트에서 모비움 추정이라는 파트가 들어갔어. 다시 빠졌던 내용이. 너네는 안 배우고 걔들은 배우고.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인 건 이게 원순열이 점점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렵게는 안 내시려고 그래. 그냥 교과서 수준 정도로만 내시려고는 해. 그래도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요게 어떻게 나온 원리인지, 회전에서 일치되는 경우를 나눠서 나온 값 또는 한 자리를 고정시켜서 나온 값이구나. 오케이? 이 두 가지 방법은 적절히 다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못 받기를 더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순열이 어려워지는 이유, 저 원순열에도 이제 다 적용하거든. 이웃해서 원탁에 앉힐 수도 있고요. 원탁의 특징 이제 어떻게 앉힐 수도 있게. 원탁의 특징 마주보게 앉힌다. 자리가 이렇게 짝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쌍을 이렇게 마주보도록 앉힐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유형들이 조금씩 추가가 된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순열이 이런 개념이라면 그럼 원순열은 어떤 문제로 나오는지 그냥 바로 문제 볼게. 그럼 예제 9번 봐봐. 예제 9번. 예제 9번 같은 문제들이 이제 원순열의 가장 대표 문제들. 대표 문제들인데 예제 9번에 1번 볼게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 수 찾으래. 그냥 조건 없이. 전체 몇 명을? 6명을 원탁에 앉히래. 남자 셋, 여자 셋을. 그럼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구해주시면 된다? 어떻게? 그냥 이거야. 남녀 구분 없이 갈 거니까. 남녀 구분 없이 갈 거니까 전체 6명을 원탁에 앉혀. 6보다 하나 작은 학생 수 나열하기. 그치? 왜 회전하는 만큼 일치하거나 못 받게 할 거니까. 그쵸? 그럼 얘는 5패까지가 그냥 6명 앉히는 가지수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2번서부터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조건이 붙니?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히는 방법이 있어요. 원형 탁자에 앉히는데 남학생끼리는 또 이웃을 했으면 좋겠대. 남학생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쵸? 그러면 원탁에 앉히더라도요, 이웃하는 방법은요, 이웃하는 아이들은 묶음으로 처리를 해요.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이 가.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이 가. 그럼 남학생 3명을 우리는 뭘로 처리합니다?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하고 여학생 남은 3명까지 합쳐서 총 몇 명을? 몇 명? 한 묶음. 여학생 3명. 몇 명?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로 가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4명을 원탁에 앉힐 거니까 원순열 적용시키면 몇 회? 남학생 이거 한 묶음으로 보고 여학생 3명이랑 해서 요렇게 4명 원탁에 앉힐 거라고. 그럼 여기서 그냥 얘들 앉힐 때 원순열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이거 원순열 적용. 원순열 적용을 여기다 해주신 후에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 일렬로 나열할 때도 묶음 안에서 줄 세우는 거 아시죠? 추가로 곱했었죠? 얘도 똑같아요. 묶음 안에서 나열시켜 주시기만 하면 돼요. 묶음 안 몇 명? 3명, 남학생 3명.
다시 한번 나열해서 앉혀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그럼 이건 회전해서 안 같아져요? 남자 1번, 2번, 3번이랑 2번, 3번, 1번은 회전을 해서 겹쳐질 수가 없어요. 얘들만 자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바꾸는 게 아니어서 그쵸? 그래서 묶음안까지 같이 나열시키기. 묶음까지 합쳐서 원순형 적용시킨 후 나열시키기.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 안 되면 나에게 바로 얘기해줘. 얘들아, 그리고 선생님 설명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얘기해줘. 얘들아, 이제 9번에 3번은 뭐래? 어떤 문제래? 남자 여자를 어떻게 앉힙니다? 교대로 앉힐 수도 있어. 남녀를 교대로 앉힐 거야. 교대로 앉히는데 너네 일렬로 줄 세울 때 교대로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봤었어? 자, 이거 남녀를 교대로 앉히는데 나 여기다 딸린 문제 1번. 남자 셋, 여자 셋을 남자 셋, 여자 셋을 그냥 일렬로 줄 세울 때 일렬로 나열할 때 교대로 줄 세우는 가지수를 찾아주세요. 이거 가지수 어떻게 구했었어? 그냥 앞에 순열 문제면 남자 셋, 남자 셋, 여자 셋. 그치. 남자는 남자끼리 나열하고, 그치? 남자 먼저 나열. 이거 여자 먼저 나열해도 돼. 남자들 나열시키고, 남자 나열. 그런 다음에 여자들 어떻게 했었다? 여자들은 여자 오게 나열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오게? 여자 오게 나열시키거나. 몇 가지? 여자들도 나열. 즉 남자 여자 따로따로 나열한 다음에 여자들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추가만 하면 됐었어. 이게 일렬로 나열할 때 인원수가 똑같을 때야 단 인원수 똑같은 교대로 줄 세우는 가지수였던 거거든. 남자는 남자대로 줄 세우고 여자는 여자대로 줄 세운 다음에 여자 또는 여자 그러면 남녀 또는 여남 교대로 줄 세우는 가지수 2가지 생기는 거니까요. 그거 추가했던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걸 원형 탁자에 앉히자고요. 원형으로 배치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들을 일렬로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 남자 셋, 여자 셋을 원형 탁자에 나열시킬 때 교대로 줄 세우는 가지수. 교대로 줄 세우기. 얘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얘들도 원리는 똑같아. 남자는 남자대로 줄 세워. 남자 먼저 또는 여자 먼저 줄 세워도 되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줄 세우는 애들한테는 원순형 적용시켜서 한쪽에다가만. 그럼 나 이 원형 탁자에 누구를 먼저 나열할 거냐면 남자들을 먼저 이렇게 앉힐 거라고. 그러면 얘들은 남자들을 원형 탁자에 먼저 앉히라고. 그럼 얘는 몇 가지? 이 3자리만 보는 거야. 원형 탁자야. 그럼 원순형 적용시켜야 돼. 요 개념을 적용시켜야 돼. 그럼 남자를 원형 탁자에 앉히는 가지수는 2팩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남자 위치가 고정되는 거 아니야? 그치? 남자들 위치 고정되면 여기 목 박아 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회전 되게 안 되게? 안 되지? 그러면 남자 사이에 이렇게 여자 3명 앉히면 되는데 여자들은 그냥 원형이 아니라 나열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원순형 적용 안 시키고. 남자 위치에 따라서 회전시켰을 때 같은 경우 안 생겨요. 뭐냐?
여자는 그냥 나열. 먼저 앉히는 애들은 원순열 적용해서 나열. 원순열 나열. 오케이? 이거 서로 곱해주시면 원형 탁자에다가 남녀 교대로 앉히는 가지수. 톰띵킹 들아. 남자 4명에 여자 3명 있어. 남자 4명에 여자 3명 있어. 1번은 어떻게 돼? 남자 4명에 여자 3명은 교대로 줄 세워주세요. 일렬로 줄 세워주세요 라고 한다면 남자 4명에 여자 3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교대로 줄 세우는 가지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남자 4명을 먼저 뭐해? 남자를 나열시키면 되겠지. 남학생들부터. 그럼 여자들은 이제 교대로 나와야 되니까 남녀 또는 여남 이런 순서로 나와야 되는데 여자 3명뿐이 없다. 여자 3명 어떻게 줄 세워야 되게요? 여자 3명 여 올 수 있게 할게. 그럼 남 돼서 교대로 안 되지? 그럼 여자들의 위치는 여자 여기일 뿐이 뭐다. 그죠? 그러면 여자 나열하는 가지수의 경우는 2가지가 아니라 얘는 1가지 고정. 돼요? 남녀 순으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를 원형 탁자에다가 나열하면 들어? 남자 4명에 여자 3명을 원형 탁자에 앉힐 때 남녀가 교대로 앉도록 줄 세워주세요. 하면 원형 탁자야. 남자 4명에 여자 3명은 교대로 줄 세우는데 그럼 나 남자들부터 앉히려고 봤더니 여자는 몇 명뿐이 없어. 3명뿐이 없어. 여자 3명이 여기 앉으면 남자 될 거고 여자 3명이 여기 앉으면 남자 될 거고 여자 3명이 여기 앉으면 남자 되겠지. 그치? 앉힐 수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그래서 원형 탁자에다가 교대로 앉힐 때는 인원수 똑같아야 돼. 그냥 줄 세우게 할 때는 한 사람이 더 많아도 되거든. 근데 2사람 이상 차이 나면 안 돼. 근데 원형 탁자는 인원수가 똑같아야 교대로 앉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얘는 빵가지야. 0가지에 없어. 경우의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여기에다 플러스 하나 더요. 플러스 하나 더. 플러스면 돼. 남자 3명 여자 3명이 다 커플이야. 즉 세쌍이 커플이야. 세쌍에 커플이 있다. 이 세쌍의 커플을 원형 탁자에 앉힐 때 세쌍이 모두 마주 보게 앉히는 방법을 수를 찾아요. 세쌍의 커플이 모두 마주 보게. 원형 탁자에 앉히래. 마주 본다는 얘기는 뭔 뜻이야? A 커플 이렇게 앉으면 B 커플 반대쪽에 이렇게 앉고 C 커플 이런 식으로 앉는 게 서로 마주보고 앉는 거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세 쌍을 모두 마주보도록 앉혀주세요. 이제부터 마주보게 앉히는 방법수 구하는 방법이야. 얘를 그러면 회전했을 때 또 일치하는 것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주볼 때는 못 받기가 편해. 그럼 세 쌍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 여기 하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이렇게 마주보는 요 자리는 고정시킬 거야. 한 커플로. 무조건 요 자리는 A 커플 올 자리. 고정? A 커플이라고 내 마음속에 정해둔 거야. 회전시켜서 무조건 A 커플 요 위치에 오도록 회전시킬 거야. 그럼 한 쌍이 고정됐죠? 그럼 나머지 2쌍을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나열시키면 돼요. 나머지 2쌍을요. 나머지 2쌍을 여기 한 군데 또는 2군데다가 나열시키기. 그러면 나머지 2쌍 여기 아니면 여기. 왜냐면 회전세 떼지니까 이제 나열로 바뀐다 그랬지. 그치?
불상은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씩 위치 정해주시고요. 그런 후에 어떻게 해주시냐면 남여 한 쌍 오는 거예요. 즉 비남 비여 앉는 경우랑 얘네들이 위치 바꾸는 경우는 같아 달라? 얘들이 이미 고정되어 있고 얘는 여기 남자 여자 다 고정되어 있는 거야. 다르지? 회전돼서 겹칠 수가 없겠지? 아, 이 커플끼리 위치 바꾸기. 커플끼리 위치 바꾸기. 수어로 곱해주시면 돼. 근데 커플이 얘만 있나? 얘도 있잖아. 얘도 C남 C여 오는 거라. C여 C남 오는 경우는 같아 달라? 다른 경우 내는 거지, 그치? 회전해서 같아질 수가 없겠죠? 그쵸? 왜 얘들이 이미 고정된 거니까. 여기 B 커플, 여기 C 커플. 위치 바꾸기. 이것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세 쌍을 서로 마주보도록 원형 탁자에 앉히는 방법일 수가 된다는 거. 돼? 근데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나와. 6명을 앉히는데 A와 B는 마주보게 앉히고 C랑 D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히고 이걸 원형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우리가 일렬로 줄 세우잖아, 애들. 그럼 그거 다 고려해 가면서 회전성까지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다 보니까 원순열이 어렵게 나오려 치면 진짜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 그렇겠지,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원순열 적용시킬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n명에서 1명 뺀 나열수로 일단 적용시키자 라는 거야. 근데 이런 원순열 문제가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중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응?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이 원순열을 어디에다가 응용도 하냐면요. 다각형에도 응용을 한다. 꼭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왜? 너네 정사각형 같은 경우요. 정사각형 이걸로 가자. 얘도요. 회전시키면 처음 모양과 똑같아진다. 회전시키면 정사각형 처음 모양이랑 똑같아져. 그럼 나 얘들을 이런 원순열을 이런 정사각형인 이런 탁자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자고. 정다각형, 다각형에다가요. 그러면 이제 이 원순열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 응용 어디에다가? 다각형의 원순열을 응용을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응용을 시키냐면 일단 정다각형이에요. 정다각형에 응용을 시킬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정삼각형의 탁자가 있다. 6명의 학생을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요. 정삼각형에다가 나 이렇게 두 자리에서 6명 앉히는 가지수 구하라. 그럼 정삼각형도 얘들아 회전되니? 정삼각형은 지금 회전되니? 회전돼서 같은 모양 만들 수 있니? 그 회전성 고려해야 되는 원순열 문제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럼 얘도 이제부터 정삼각형에 내가 이 6명의 학생을 앉히는 방법 수야. 일단 회전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원순열 적용시켜서 일단 나열해주세요. 원순열 적용. 그럼 6명 앉힐 거니까 얼마? 원순열 적용시키면 6명 앉힐 거니까 5팩 되겠지, 그치? 그치? 6-1 팩 한 다음에 이제 다각형에는 이게 추가로 더 곱해져. 회전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를 꼭 추가로 곱해주셔야 되는데 봐. 1번 안 쳤어.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순서대로 내가 2명씩 안 쳤다. 근데 내가 그 1번의 위치를 바로 이 옆자리로 옮겼어.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앉혀버렸다. 노랑이랑 보라는요 회전해서 일치하게 안 하게.
참고로 여기서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변을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야. 이 노랑이랑 보라 회전했을 때 일치할 수 있니? 없지?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1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앉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앉혀버리면 이 하늘색으로 앉힌 경우는 노란색이랑 회전해서 일치시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너는 일치되니까 개수 카운트 안 할 거라고요. 그죠? 내가 만약에 1번을 여기에 앉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앉히면 얘는 보라랑 겹쳐지겠지? 그치? 그러면 안 겹치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 생기는구나. 몇 가지 생겨? 노랑, 보라 두 가지 추가로 곱해주셔야 된다고. 다 같아. 되니? 즉 1번의 위치 대 이 추가되는 경우의 수는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는 보통 정다각형은 한 변에 의자라고 표현할게. 사람 앉힐 거니까 의자 개수만큼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변에 의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2가지 추가되는 거예요. 1번을 여기에 앉혀서 돌리는 경우랑 1번을 여기에 앉혀서 돌리는 경우 다른 경우니까. 되니? 세 자리씩 있으면 6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곱해주시는 게 이제 이 정다각형들이. 그럼 정사각형도 똑같겠지? 정오각형도 똑같고 정육각형도 똑같겠죠? 그쵸? 정다각형들은 그래서 한 변의 의자 개수만큼 원수열 적용시킨 값에 무조건 추가로 곱해주세요. 단 모든 변의 의자 개수가 동일할 때만. 선생님 만약에요 정삼각형인데 여기는 3개 있고요 여기는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요 6명의 학생을 나 저 의자에 앉힐 저 탁자에 가실 어떻게 되게요? 아니 너의 생각을 얘기해줘.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 내가 저기 하는 게 아니니까. 얘 원수율 적용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얘는 원수율 적용이 안 돼. 그냥 600이야. 왜? 얘는 참고로 원수열의 회전성이라는 것은 얘들아 한 바퀴 360도 이전에 같은 모양이 나올 때만이야. 근데 얘는 한 바퀴를 다 돌려야 처음과 같은 모양 나오지? 그러면 걔들은 원수열 적용 안 되는 거야. 그냥 나열 문제로 가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니? 이게 첫 번째 응용 정다각형에다가 이제 이 원수열을 적용시키는 내용들 이어가면 굳이 내가 정다각형에만? 아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에도 앉아. 이제 그냥 다각형. 그냥 다각형. 2번 그냥 다각형에 앉히는 거고요. 직사각형에 8명의 학생을 앉힐 거야. 방법수 찾아주세요 라고 나온다. 8명의 학생을 이 직사각형 모양에 둘러 앉히는 방법의 수를 찾아주세요. 그럼 봐. 직사각형도 들어. 기본적으로 회전해서 처음 모양 만들 수 있니? 직사각형 이거 쓰면 되니까. 직사각형 처음 모양이랑 다르지? 근데 반 바퀴 더 돌리면 일치시키니까 일치되지? 한 바퀴 전에? 그지? 그럼 얘는 원수열 적용시키면 되는 거라고. 그럼 원수열 적용되는 순간 얘들은요 먼저 원수열로 전체 학생 수 나열시키는 거야. 8명 앉힐 건데 원수열 적용시키면 몇 가지야? 7회까지야. 그런 다음에 이제 정다각형이랑 똑같아. 서로 다른 경우 추가시킬 거거든. 서로 어떤 경우? 다른 경우. 즉 회전해서 일치되지 않는 경우 시킬 건데 이제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요 언제 회전해서 일치하지 않냐면 1번을 여기다 앉히고 2, 3, 4, 5, 6, 7, 8 앉히는 경우랑
1, 2, 3, 4, 5, 6, 7, 8 순으로 내가 앉힌다고 했을 때 1번을 여기 앉히고 2, 3, 4, 5, 6, 7, 8 앉히면 얘들 내가 회전해서 같은 경우 만들 수 있게 올게. 같아지게 안 같아지게. 1번을 여기 앉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앉혔어. 처음에. 근데 내가 이번에는 1번을 여기 앉히고 2, 3, 4, 5, 6, 7, 8번을 앉혔어. 회전해서 같은 경우 만들 수 있니? 없지? 그럼 얘들 다른 경우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내가요. 다 1번을 이번에는 여기에 앉히고서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앉히면 처음이랑 또는 두 번째랑 회전해서 같은 경우 만들 수가 없겠지. 1번 여기 앉히고 나서 여기 앉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앉히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앉히는 경우도 처음이랑 또는 두 번째, 세 번째랑 같은 경우 만들 수가 없겠지. 그치? 근데 1번이 만약에 이제 여기 오면 여기에 1번 오고 2번, 3번, 4번, 5번 2, 3, 4, 5, 6, 7, 8 앉히면 얘를 반바퀴 회전시켰을 때 여기 위치랑 이제 겹쳐지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1번 내가 여기 앉혔을 때 여기 앉은 거랑 겹쳐지겠지. 얘는 여기 앉은 거랑 겹쳐질 거고 얘는 여기 앉은 거랑 겹쳐지겠지. 그치? 그럼 겹쳐지는 애들 빼버리면 서로 다른 경우 몇 군데서 생겨? 1번의 위치 몇 군데?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군데. 추가유. 추가요. 회전해서 일치 안 되는 경우. 근데 걔들 기준 직사각형의 기준. 아까 우리 정다각형은 한 변에 있는 의자 개수가 기준이었죠? 그치? 얘는요 대각선이 기준이 돼요. 왜? 180도 돌려요. 처음 모양이랑 같아져서. 얘는 90도나 요 한 변만 넘으면 되는데 얘는 180도여서요. 대각선 기준으로 요 반쪽에 있는 의자 개수만큼이 서로 다른 경우로 추가적으로 곱해주시면 하면 돼요. 이게 직사각형에 이제 원순열을 적용시켜서 사람들 앉히는 방법. 그러면 선생님 꼭 원순열이요 평면도형에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입체에도 적용이 돼요. 입체에도 적용이 돼요. 원순열을 이제 어디에다가도 입체 도형에도 적용을 시켜서 응용을 할 거거든. 입체 도형에다가 응용할 때는 보통 색칠하기 문제로 나와. 색칠하기 문제로 나와. 색칠하기 문제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정사면체가 있다. 참고로 이 정사면체 4개의 면에다가 4가지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빨, 주, 노, 초라는 4가지 색을 정사면체에 정사면체 각 면에 하나씩 칠하는 방법의 수. 찾아주세요. 모두 사용해서. 뭐 이웃하는 면은 이거 없어. 그냥 일단 모두 사용할게. 자, 이제 특히 정사면체라는 정다면체들은요. 회전은 이렇게만 안 해. 이렇게도 해. 이렇게도 회전을 해. 즉 밑면이 어떤 면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모양 똑같으면 한 가지로 보겠다는 얘기야. 처음 모양 봐. 근데 정사면체요.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어떤 삼각형이 밑면으로 오든 얘가 아래로 오든 얘가 아래로 오든 제 뒤에 있는 놈이 아래로 오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모양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정사면체에다가 4가지 색을 칠하실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못받기로 갈 거야. 못받기로 갈 거야. 어떻게? 나 너 무조건 밑면. 밑면은 빨주, 노초 중에 무조건 빨간색은 밑면색으로 잡을 거야. 한 가지 색 고정시킬 거라고. 고정.
밑면 고정시킬게. 내가 그 고정시킨 색은 나는 빨간색이야. 내 마음속은 빨간색이야. 빨간색 면을 나는 무조건 밑면에다 깔 거거든. 그럼 이제 나머지 몇 가지 색만? 세 가지 색은요, 옆면에다가만 칠하면 돼. 근데 아이들 생각해봐. 정사면체 이제 전개도로 펼쳐봐. 이 밑면을 고정으로. 밑면 정삼각형에 이런 정삼각형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붙어있는 게 옆면 모양이거든.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옆면에다가 세 개의 색을 칠할 때 이제 얘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다시 회전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럼 옆면에다 세 가지 색 칠할 때 뭐 해주세요? 다시 원순열 적용시키면 됐단 말이야. 그럼 얘는 몇 가지? 두 가지. 네, 이태까지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정사면체 네 가지 색 칠하는 거. 뭐냐? 이렇게 칠하는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정육면체면? 정육면체면요. 여섯 가지 색 여기다 칠하래. 아니면 1번부터 6번까지 숫자 적어 넣으래. 정육면체도 똑같아. 무조건 바닥면, 밑면, 나 너 무조건 고정. 여기 있는 숫자는 내 마음속에 1번이야. 나 1번이 어디, 1번이 여기 있어도 나는 뭐야 그냥 이렇게 고정시켜야겠다는 얘기야. 1번 여기 있으면 1번 이렇게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야. 고정. 그러면 얘가 바라보고 있는 이면부터 너네가 색칠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색칠할 수 있겠니? 여기는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칠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남은 몇 개를? 남은 몇 개? 4가지 색을 옆면에다 돌리면 되는데, 옆면, 밑면 모양이 무슨 도형이었으니까? 정사각형이었고, 한 개 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저 정사각형 모양의 의자 탁자에다가 4사람 앉히는 경우랑 똑같아지는 거야. 원순열 되니? 돌렸을 때도 같은 모양 될 수 있니? 그럼 여기서 다시 원순열 적용. 얼마? 300. 요 옆면칠하는 거 있어. 추가. 이게 정육면체에다가 6가지 색깔 칠하는 거. 돼요? 그럼 이게 직육면체면? 이 직육면체면 돌아? 이제 입체 도형이 꼭 정답면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육면체. 어, 2cm, 3cm, 4cm짜리. 여기에다가 6가지 색깔 칠하래. 빨간색 봐. 6가지 색깔 칠하는 방법을 수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칠할래요? 얘는 뭐 밑면을 얘는 고정시킨다고 해서 직육면체는 이걸 밑면으로 잡을 때랑 이게 직육면체 모양이랑 얘를 밑면으로 잡을 때랑 모양이 같아지니? 아니요. 달라져.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밑면은 고정을 안 시키는데 요 모양을 회전성은 이렇게 옆으로는 돌릴 수는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쟤들처럼 봐. 정사각형 아니야? 정사각형 아닌 직육면체에서 6가지 색을 칠하실 때는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한 쌍의 밑면만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으시면 돼. 한 쌍의 밑면이요. 즉 얘랑 얘를 먼저 색칠할 거야. 한 쌍부터. 나는 한 쌍의 면들부터 색칠을 할 거거든. 근데 봐. 내가 너를 밑면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밑면으로 잡는 거랑 이렇게 밑면으로 잡는 거 모양이 어떻게 똑같지?
그러면 내가 요 한 쌍의 밑면을 칠하는 가지수는 6개, 5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누기 2 해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냥 6가지 색깔 중에 2개 먼저 선택해서 여기랑 여기 칠해버리라고. 여기랑 여기 왜 뒤집어서 일치할 거니까 나누기 2 할 거니까. 그럼 후 남은 4가지 색을 어디에다가 칠하면 되는데? 옆면에다 칠하면 되는데 옆면은 얘처럼 아까처럼 전개도 그려서 평면도 그려서요. 야, 얘를 내가 밑면으로 잡았을 때 옆면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요. 옆면 모양은요 2cm에 3cm 된다. 3cm인 직사각형 된다. 맞니? 그러면 2cm에 3cm짜리 2cm에 3cm짜리 직사각형 될 거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사람 안 치는 가지수랑 똑같아지는 거야. 저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그럼 옆면에다 남은 4가지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게요? 일단 4가지 원순열 적용시켜서 3팩 하신 후 예. 서로 다른 경우는 누구 기준으로 잡으라고 그랬어? 직사각형은 대각선 기준으로 반쪽에 있는 의자 개수만큼이요. 이해돼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육면체까지도 색칠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가끔 어렵게 나오는 정팔면체도 나와. 정팔면체 문제도 나올 거야. 그건 너네가 해. 참고로 내가 지금 해준 이 유형들 있지? 싹 다 RPM에 다 나올 거야. 싹 다 RPM에 다 나올 거거든? 이때 기억해서 풀어주세요. 요런 식으로 이제 회전에서 일치되는 경우 생겨 그러면 원수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원수련의 기본 적용시켜야 돼. 한 번은 무조건 한 번은 어딘가 한 번은 뭐야? 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순열 문제를 연습을 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서는 너네 풀 시간 드릴게. 쭉쭉쭉쭉. 이제 원순열 문제에서 지금은 원순열 이렇게 한 번만 가는데 이런 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기고 색칠하래.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다음 쪼개진 영역에 참고로 내 그림 믿지 말고 이거 똑바른 원이라고 생각해. 색칠해주세요. 얘는요 이 안쪽에 있는 영역도 얘들 자체로 회전되지, 바깥쪽에 있는 애들도 얘들 자체로 회전되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선택하면 돼. 안부터 칠할까 바깥부터 칠할까? 선택하면 돼. 어디부터 칠할래? 안쪽부터 칠할래. 그러면 이 안쪽에다가 칠할 때 여기에다가는 원순열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고요. 이제 바깥에 칠할 때는 여기가 이미 색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에다 나열할 때는 원순열 깨지는 거야. 그냥 나열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일단 요 안 4군데다가 칠할 4가지 색깔부터 선택해 주세요. 색 선택을 해서 이 안쪽에다가 뭐 하기? 나열. 근데 원순열 적용시켜서 4가지 색 칠해. 적용해서 4가지 색 칠해. 그러면 여기 빨, 주, 노, 초 내가 이렇게 칠했다 치자. 그럼 나머지 4가지 색 여기다 칠하면 되는데 빨간 옆에 파랑 오는 아니래. 그렇지. 빨간 옆에 파랑 오는 거랑 빨간 옆에 보라 오는 거는 회전에서도 일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은 그냥 4개 나열시키면 되는 거야. 바깥쪽 나열할 때는 맞아? 네, 맞습니다. 안쪽, 여기는 안쪽, 한쪽에 원순열 적용시켰으면 다른 쪽은 그냥 나열 시키는 건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셔도 되냐면 칠해야 되는 같은 모양을 크게 영역으로
몇 군데로 쪼개? 네. 네 군데로 쪼갤 수 있지? 모양 똑같지? 그럼 나 이 문제 변형시켜서 푸실 거야?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거 몇 군데 있어? 두 자리씩 안 치는 가지수랑도 똑같아진다. 이렇게 바꿔도 돼. 왜 그러냐면 요 하나를 한 변으로 볼 거거든.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근데 빨강이 여기 오는 거랑 여기 오는 건 같아 달라. 다르니까 빨강이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거 다른 거지, 그치? 이 다른 걸 그냥 의자 개수로 잡아주시면 되거든. 그럼 이것도 하나의 변 처리해준다면 같은 모양의 변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어. 그러면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칠할 수 있는 간 변에 칠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 있어. 그러면 의자 수로 보시면 된다는 거. 그럼 이거 계산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7패 곱하기 이 정사각형 빨 준호초 두 가지 한 편에 있는 의자 수만큼. 그치? 얘랑 똑같다 그랬지? 선생님 진짜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정리하면 똑같아져. 왜? 8, 7, 6, 5, 4, 3, 2, 1 4팩 이거랑 사라지지? 그치? 근데 여기에 곱하기 3팩 있지? 그치? 선생님 중간에요 4가 없는데요 8을 4 곱하기 2로 쪼개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팩 곱하기 2 같은 값 나와.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이제 정다각형 문제로 바꿔서 푸셔도 돼. 변형에서도. 그래서 이런 이중 구조도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 9번, 10번 풀어보실 수 있으면 돼요. 예제 9번, 10번 내가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되지? 설명 안 해도 되지? 그지? 참고로 10번 문제는 내가 다 줬다 지금. 10번 문제는 내가 10-3번 빼고는 설명 다 한 거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의 마지막 예제 11번은 내가 설명 안 해. 노가다야. 그 수영도 가지치기 있지? 수영도 그리는 거. 1번 위치에 올 수 있는 거 A, B, C. 그러면 A 오면은 2번 위치에 뭐 B, C, D 올 수 있어. 이거 가지치기로 쭉쭉쭉쭉 나갔던 거 있죠? 그 문제. 요렇게까지 하면 웬만한 유형들 다 접근한 거. 여기까지가 순열이야. 이제 그 다음 단원이 조합이거든? 근데 조합 같은 경우가 너네 고등 하에서는 조합이 문제가 훨씬 더 많았지. 여기서도 그래요. 근데 종류는 조합은 적어. 순열 같은 경우는 뭐 중복 순열도 있었고 지금처럼 원 순열도 있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있었잖아요. 근데 조합 같은 경우는 파생되는 경우가 중복 조합뿐이 없어. 이제 중복을 허용을 해서 선택하기, 내가 뽑은 놈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중복 조합뿐이 없고요.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문제도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어. 순열보다는 나열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정식, 부정 방정식의 정수의 개수 찾기 문제로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어서 이 파트가 오히려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는데 조합 그냥 시간 관계상 내용만 들어. 조합이라는 건 뭐였니? 조합은 뽑는 거였어. 그치? 선택만 하면 됐었지. 선택해서 나열까지 시켜 안 시켜? 선택해서 나열시키면 순열. 그냥 선택만 하는 건 조합.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쵸? 그래서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겠습니다 했을 때 계산을 어떻게 했었니? 야, 5명 중에 내가 3명 선택할 거야, 뽑을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은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들을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했었고요? 기호로는 조합
조합 기호는? 조합 기호 못 썼냐고. C 컨비네이션 C 몇 명 중에 5명 중에. 아니 알면 좀 대답 좀 해달라고. 이놈들 더럽게 대답도 안 해가지고. 그래 이번 주는 첫 주니까 그지? 그지? 이번 주는 첫 주여서 니들도 나 간 보는 거지? 이거 계산 어떻게 했었어? 5개 중에 3개는 5개 중에 3개를 나열시킨 후에 3개만 나열시키는 가지수로 나눠줬었어. 그치? 뽑은 놈들만. 왜? 내가 만약에 A, B, C를 뽑았다고 한다면 A, C, B 뽑는 거랑 B, C, A 뽑는 거랑 B, A, C 뽑는 거랑 C, B, A 뽑는 거랑 C, A, B 뽑는 가지수는 이거는 지금 순서대로 나열시킨 건데 이 가지수를 죄다 한 가지로 보는 게 조합이니까 같은 경우로 보는 게 순서 상관없이 대상만 똑같으면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 알게들만 나열하는 가지수로 항상 나눠주시면 됐었지? 그치?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조합이라는 것은 이걸 다시 일반화 시키면 서로 다른 몇 개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아까도 말했던 NCR 기호 썼었다. 참고로 조합 기호 자체도 n값이 항상 r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치? 왜?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을 할 거니까요. 그럼 얘들은 그 계산이 어떻게 됐던 거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하는 순열의 가지수를, 이게 순열 가지수인 거잖아. 그치? 5432 순열 가지수를 r개만 나열하는 가지수로 나눠주시면 이게 조합의 수가 됐던 거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 얘들 팩토리얼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던 거냐면 n개를 모두 나열하는 가지수를 r팩 곱하기 n-r팩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돼. 왜? 요만큼이 순열 가지수였으니까. 맞지? 이게 바로 조합이었다. 그러다 보니 조합은 오히려 순열보다는 활용이 훨씬 더 많이 될 거고요. 나 이 C기호는 진짜 많이 쓸 거야. 물론 앞에도 이미 썼지만, 그치? 선택한다 하면 다 C기호는 쓸 거고요. 이 조합 같은 경우는 근데 얘들만 갖고 있는 성질이 있었지, 그치? 특징들이 있었어. 조합의 성질이야. NC 0은 얼마야? n개 중에 0개 선택하는 가지수. n개 중에 0개 뽑는 가지수야. 승우야? 그렇지, 한 가지로죠? 그죠? n개 중에 n개 다 뽑는 가지수야. 이것도 한 가지로 봐요. 그쵸? 그러면 n개 중에 r개 뽑는 가지수는 항상 어떻게랑 똑같게 누구랑도. 이건 진짜 많이 쓰는 거잖아. 진짜 많이 쓰는 거. n개에서 n-r개 남기는 가지수랑 똑같은 거지. 그치? 이거는 뽑아가면 이거 남는 가지수였잖아. 그치? n-r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r 값이 크면 작게 바꿔놓고 계산해. 그게 훨씬 더 편해. 뭐 9C5 계산하지 말고 9C4 계산하라고. 뭐 숫자 한 개 차이기는 하지만 약분 한번 덜해도 되는 거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면 하나 더요. 하나 더요. 누구랑 똑같게. n-1c r-1개에다가 n-1c r개를 더한 합은 이게 고등하에서는 요 밑에 성질이 거의 안 쓰였잖아. 이제 더럽게 많이 쓰일 거야. 여기보다 말고 요거 바로 다음 단원에서 앞으로 다음 단원이 이항 정리라는 단원일 거거든. 이항 정리는 조합 파티야.
조합에서 성질 가지고서는 푸는 파트라서 얘가 바로 NCR과 같아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요거 나 팩토리얼식으로 증명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성질을 말해드리면 이게 왜 얘랑 똑같냐면 내가 N개 중에 R개를 뽑을 때 어떻게 뽑겠습니다 라는 뜻이냐면 특정 원소,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특정 원소가 있겠지, 그치? 그 특정 원소를 내가 N개 중에 R개를 뽑을 때 그 특정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뽑을 수도 있겠지, 그치? 포함되도록 뽑거나 아니면 N개 중에 R개를 뽑을 때 이 특정 원소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않는 경우들의 합으로 얘를 생각을 한 거야. 그럼 R개 생각해봐. 내가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특정 원소를 포함해서 뽑을 때는요. 그 특정 원소 미리 집어넣으면 남은 몇 개 중에 전체 남은 몇 개 남아? 하나 미리 집어넣어놨으니까 n-1개 남지, 그치? 남은 n-1개 중에 이제 남은 거 몇 개만 더 선택해 주시면 돼. 여기 전체 R개 뽑아야 되는데 하나 미리 뽑아놨어. 그치? R-1개 이게 요 가지수인 거야.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게끔 뽑는 경우거나 아니면 내가 R개를 뽑는데 이 특정 원소는 절대로 안 뽑을 거야. 포함 안 시킬 거야. 그러면 얘들은요 후보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남은 몇 개에서 특정 원소 버려버리고 남은 n-1개에서 몇 개 뽑으면 돼. R개를 뽑으면 이 별은 선택되지 않는 경우 이거 둘이 합친 게 n개에서 R개 뽑는 가지수야. 이렇게도 보셔도 되는데 요게 이제 다음 이항정리 성질에서 이항정리에서도 성질을 한 번 더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런 성질들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 나누기가 진짜 잘 돼야 되거든. 조합 파트에서는 핵심이 조 나누기, 분할, 분배 있었지, 그치? 그거 쭉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리면서 문제들 풀어볼게.